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 한 20년이 되는데 참 유수와 같은 세월이 흘렀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하는데, 그 가운데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독특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결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6.25 70주년 기념사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강철 서신의 저자라고 하는 김용환 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 탈북자 가운데 군에서 작가하던 사람이 왔다, 또 북한군 대위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한두 번 만난 건 아니지만 아마 첫 만남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제가 그 체험하고 느끼고 본 대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김용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주체 사상을 대학가에 설파한 사람, 대단한 이론가, 웅변가, 뭐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정말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저보다 정말 박식했던 것 같고요. 목소리 또한 정말 우렁우렁하고 참 멋진 젊은이였다라는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전북 지역에서 진행하던 이제 전진대라는, 대학생 전진대라는 데도 가봤었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이제 연호하던 김용환, 그리고 저 함께 제가 모시고 갔던 황장엽 선생님도 이제 막 연호하고 그러던데, 황장엽 선생님이 그냥 진짜 가버리시더라고요. 야,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라면 무엇을 못하겠냐 라고 하시면서 제 손목을 꼭 잡으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문부식이란 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역시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던 분이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범, 남선 대학생들을 이끌어서 미국 문화원을 불지른 그런 통일열사, 이 정도로 알았던 분인데 이제 또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탈북자들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분입니다. 마침 또 제가 뭐 작가였더라고 하니까 글을 좀 써보라고, 탈북자들에 대해서, 탈북자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여러 번 의견을 나눴던 적도 있고, 함께 또 이제 식사도 여러 번, 술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 역시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웅장하고 그렇게 멋진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대학하면서 정말 그 리더십 같은 것이 느껴졌던 분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있었으면 무엇을 했을까? 다음으로 만난 분이 백태웅이라는 분입니다. 당시에 이분은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노트르담 대학이라는 곳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보였고, 또 자료적으로 저에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목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서희 세부는 저희 북한 주민들이 북에서부터 남선 청년운동의 서희 선각자, 그 주체 사상의 전파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웠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들의 과거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함에 있어서 북한과 탈북자들에 대한 이들의 관심 참 높더라,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제 그분들의 소식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국렬한 학생운동은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백태웅 같은 분은 지금 뭐 대학 교수로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났던 분이 현재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신동호 씨입니다. 신동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앙대 문창과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북한 문학의 이해를 가르쳐 주시던 우리 교수님이 제자입니다.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계실 때 제자 한 명 소개해 준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는데, 이분은 좀 독특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운동가 이런 냄새가 풍기는 게 아니라, 뭐 리더십 이런 거 풍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작가였던 저에게, 그걸 작가이고 싶던 대한민국에 가서 저에게 문학적인 스승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이제 저에게 일단 주었던 친구입니다. 아는 것도 참 많았고, 그리고 북한 문학에 대해서도 저보다 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전대협 선전국장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모르고 대상했던 친구인데, 그냥 문학적으로만 알았던 친구인데 학생운동도 꽤 했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후에 임정석 씨하고 같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런 것들을 설립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신동호 씨는 남북저작권센터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센터가 뭐하냐 하고 봤더니 국내에서 이제 출판되는 북한 그 문학 서적들, 그리고 국내 방송사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북한 콘텐츠들, 영상 콘텐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북한에 가져다 주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냥 평상시에 만날 때는 몰랐었는데 가지가지 일을 다 하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동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친구의 진짜 문학적인 이런 해박한 지식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신동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더라. 하지만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별로 깊이 심도 있게 볼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보았었는데, 평양에 가서 평양시 군중들 앞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구구절절히 좀 뜯어보았습니다. 신동호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본인은 요새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남이 써준 연설문 읽은 사람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를,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였나요? 아주 극렬히 반대하던 글을 쓴 것도 제가 보았는데, 어쨌든 그 연설은 정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도 별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교묘하게, 묘하게 포장된 연설이었더라. 이건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의 항복서입니다. 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로 미뤄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 그 6.25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 연설.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설이 나오길 좀 기다렸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봤는데 너무 다르니까, 과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할 말이 사실 없었어요.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고 비판적으로 뭘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아주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정말 번지르르 하고 대한민국 소위 우파 시민들의 마음도 소위 건드리고 슬슬 버듬어주고 이런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덮었다가 다시 지금 오늘째 제가 한 대여섯 번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야, 여기에 함정이 있구나, 정말 깊은 함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연설문 좀 한번 잠깐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설 준비를 할 게 없이 그냥 꺼내놨죠. 첫 문장부터 아주 그냥 확 그냥 뭐 좌우를 가림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움켜쥐었다고 저는 봤어요. 우리는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47분 영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가장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영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연설 보면서 문재인은 문재인스러워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문재인스럽지가 않네.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문장은 정말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전쟁에 관한 아련한 추억, 전쟁 용사들에 대한 그 숭고한 마음, 묵념 이런 것들이 확 나오기 때문에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번에 괜찮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꽤 있죠. 이런 분들은 싫어도 할 수 없어 하는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싫은 건 싫은 거다. 그리고 본심은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암만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못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서희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를 이제 보듬어주는 몇 가지 문장들이 있죠. 문장들이라기보다도 단어들이 있죠. 우리 조갑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설 거듭거듭 말씀하시던데 보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가치 라는 말도 넣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험은 계속되고 라는 말도 넣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신동호 씨 같은 경우에 문학을 저보다 잘하는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문학대학을 나온 분인데 주어가 딱 있어야죠. 전쟁 위협이 어디서부터 사실 있는지, 어디서부터 전쟁 위협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리송하지만 그래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쭉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답지 않은 얘기를 하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엔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소위 그 업적을 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뭐 이런 말도 써줌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를 이제 보듬지 않나 이런 사실 생각을 가지게 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한 뼘의 용토, 용의 용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뭐 주어가 없죠. 김정은으로부터 혹은 북계로부터 두 번 다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그런 주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넣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또 한번 어르고 닥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사에 이제 신동호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신임을 받는 청와대 비서관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비하할 바는 못되지만 저도 이제 군단 선전대 작가할 때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군단 사령관, 군단 정치원의 연설문을 써주는 거였습니다. 이때 이제 군단 정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료를 좀 많이 주지만 군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쟁 관련해서 연설문 써봐 혹은 보고서 써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의 자료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면서 그냥 쓰라고 하고 막상 써서 본인이 읽기 좋았을 때 느낌이 좋았을 때 그리고 후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소위 여론이 종합돼서 좋게 보고될 때 이럴 때 이제 소위 이제 칭찬 한마디 해주죠. 뭐 칭찬 한마디 해주는데 정치원 제가 이제 한때 모셨던 정치원 같은 한배년 정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주는 사실 보고서 뭐 연설문 이런 것들이 저와 인민군 그때 서희였던 저와 정치원과의 소위 뉴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드는 연설문을 썼다고 해서 저를 아주 청해했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서희였지만 군단에 한 명밖에 없는 작가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정치원한테 들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원한테 어쨌든 서희 청해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글이 안 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작가들도 두고 연설비서관들도 글 쓰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을 써주었겠다. 그래서 늘 연설 나오면 소위 공격을 당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공격을 덜 당한 듯한 감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설에 정말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좀 발견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설문은 대한민국의 좌우 혹은 전쟁용들 돌아가신 분들에게까지 다 좋은 소리를 하면서 그 와중에 슬쩍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김정은에게 보내는 공개 메시지 소위 암호문 같은 공개 구두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연설문 중에 있는 건데 여기에 저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라는 주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에도 김정은 위원장님라는 이제 명칭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자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 좋은 이웃, 김정은과만 사이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뜻이겠죠.
무권리한 굶주리는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과는 전혀 놀고 싶지 않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전쟁을, 이건 뭐 그냥 그 수식어인데,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이어갈 후대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입니다. 8천만 교례 모두의 수건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김정은 위원장님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 담대하게, 이건 신동원 씨 필체 맞아요. 이게 평양시 군중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님을 믿고 담대하게 가는 당신들의 그 성과를 나는 눈에 보고 있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의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핵심은 뭐 이거 두 개죠. 김정은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난 전쟁을 반대해.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어. 나는 평화를 추구하고 함께 잘 살고자 해.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야.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안정에도 없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김정은과만 친하겠다. 김정은 정권만 버듬고 김정은 정권만 살쪄주겠다. 그래서 그럴수록 북한 주민들은 힘들어지죠. 이 고통스러운 삶,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 이어가게 되죠. 김정은의 정신적 노예로. 정말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나 이것도 안타깝던데. 이건 문제는 확실히 우리 탈북자들과 생각이 다르다. 북한 주민들과 생각이 다르다가 여기서 보입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뭐 등등 하는데 김정은 정권과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김정은 정권과만 평화.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그럴수록 굶어 죽어가는, 그럴수록 무골해지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는 정말 무관한.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은 정말 김성윤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우리 탈북자들과도 생각이 다르고 북한 주민들과도 정말 뜻이 다른 놈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앞뒤로 남북한 주민들을 다 속여가면서 김정은과만 이런 식으로 내통할 수가 있죠. 아마 박상학 대표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끝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북한을 떠나온, 북한의 고향을 두고 북한의 고향 사람들을, 부모 형제들을 둔 탈북자들이야. 그래서 저들의 무권리한 삶을 하루빨리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 죄야? 이런 겁니다. 이게 탈북자들의 생각이고 우리 문재인 씨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오직 김정은과만 놀려고 한다. 그리고 오직 김정은, 김여정 형제가 저놈들 삐라 못 부리게 하라 하니까 경찰들 동원해서 기어이 잡으려고 한다. 이런 거. 이게 문재인 정권과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다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